절제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이신데 배우자분이 수술 날짜 맞춰서 한 달 정도 휴직을 쓰신대요. 근데 복직이 가능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그리고 아이들 다시 볼 수 있는 게 언제부터 육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지금 이분이 위절제 수술을 하신다는데 전절제나 뭐 3분의 2 이상 절제하신다고 하면은 젊으셔서 금방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케어하고 하려면은 2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댓글 볼게요. 한 달이면 겨우 어기적거리며 걸어다닐 정도예요. 목대 차고 수술 자리 아물까 말까 해요. 전절제 개복 수술했는데 2달 넘게 걸리셨다고 이분은 그러시네요. 다른 분은 위수술은 아니고 12지향 로봇 수술로 했는데 2주 정도 있다가 밖에 외출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어떤 분은 최소 3개월은 편하게 요양하셔야 합니다. 또 계시고 환자분들마다 이거 회복하는 시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술 범위도 있고 수술 전에 컨디션이 어땠는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 차이도 있고요. 뭐 마취약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 때 들어가는 약제 아니면은 아무는 속도 차이도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쭉 찢어졌다 했을 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2주면 깨끗이 붙는 분도 있고 한 달 이상 끌면서 잘 안 붙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또 한 달 안쪽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복강경 하신 분들은 보통 2주 정도 이야기하시고 개복하신 분들은 한 달도 넘는다 그러고 아무래도 그건 있죠. 복강경 수술하신 분들이 개복 수술하신 분들보다는 회복이 좀 빨라요. 절개 부위가 작아서 스스로 덤핑 겪고 많이 힘들어하면서 회복기 초기에 살도 많이 빠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런 글 남겨주셨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덤핑 없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할 정도로 연결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하여튼 수술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붙어 있으려고 돼 있는 애들이 아닌 애들끼리 붙어 있는 거니까 중간에 띄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도 적응을 하면서 다시 보통 대부분 풀리기는 해요. 요 문제는 병원에서 잘 도와주면은 덜 힘들게 빨리 풀리긴 하니까 만약에 수술하시고 나서 이런 게 있으면은 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마음이 아프네요. 수술 제왕보다는 덜 아팠어요. 통증으로 치면은 대부분의 수술이 출산해보다는 덜 아프긴 하다고 합니다. 치료가 더 이상 치료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83세이시고요. 항암 2달 하시다가 체력이 떨어지셔갖고 하다가 중단하시고 검사 이거저거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2번 했던 항암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여명을 물어봤더니 뭐 2주에서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댓글 먼저 한번 볼게요. 이번 글은 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지만 힘내세요. 작성자분이 댓글 다셨네요. 연세가 있어서 항암 치료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 같아요. 더 젊었다면은 치료를 권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죠. 만약에 진짜 젊은 분이었고 체력이 많이 남아있고 항암제를 잘 견디는 분이었으면은 다른 약을 써보자, 다른 치료법을 도입해서 또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나이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체력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병을 오래 앓아서 이제 체력이 이제 점점 처져서 이제 더 이상 센 약을 쓸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의사 입장에서 하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힘들어도 뭐라도 할게요 하면 그냥 진짜 별 의미 없는 고문에 가까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결정이지만 호스피스로 가서 어떻게 조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문제죠.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맞아야 할까요? 고민인데요. 2차 맞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맞아야 할까 고민입니다. 광고에는 보통 면역 많이 떨어지신 분들 2차 맞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맞으라고 뭐 고령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은 그게 기준이기는 해요. 예약을 했고 맞아보려고 합니다 하는 글들이 많네요. 다들 맞는 거는 기정사실화 하시고 언제 맞는 게 더 좋냐
그거 고민하시고 계시네요. 또 2차까지는 당연히 맞으시고요. 근데 코로나 백신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결과상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공고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니까 모를 때는 그거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 중 가장 좋은 판단이라는 거죠. 추워지니 갑자기 뼈마디가 쑤시네요. 더위 좀 가시면 운동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추워져갖고 운동도 못하네요. 암 수술을 하고 집에 있는데 감기 몸살처럼 으슬으슬하고 뼈마디가 시린다고. 감기는 아닌데 항암 중이라 걱정되네요. 몸살 나고 그러면은 전이가 더 잘 되나 싶어서. 감기로 열어 올 때 그 순간에 더 전이가 잘 되는 거 아닌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온도가 올랐을 때 암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세포가 파괴되고 이런 거를 이용한 뭐 고주파 치료 이런 것도 나올 정도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열 오르고 몸살 나고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은 길게 봐서는 손해죠, 당연히. 그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 여기저기 아프고 콧물 나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죠. 이런 거 하나 걸릴 때마다. 특히나 지금처럼 갑자기 추워지면서 오는 감기는 몸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뜩이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남한우 분들은 특히 더 이럴 때 따뜻하게 잘 하시면 됩니다. 뭐 모자도 쓰고 옷을 다른 겨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따뜻하게 보온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게시판 한번 보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